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나와서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자 뉴스입니다. 오늘 3월 10일이고요 영상이 편집해서 나가면 3월 10일이 좀 넘겠죠. 자, 일단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민간 임대 사업자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헤드라인의 뉴스가 있고요. 이런 내용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LH공사 아시죠? LH공사 내 보시면 토지주택연구원이라는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내용인데요. 자, 부동산 침체기에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민간 등록 임대주택 활성화를 뽑았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주목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지? 요즘 참 사실상 이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좀 희비가 엇갈리고 이것을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뜨거운 감자 같은 내용인데 국책연구기관에서 이 부동산 침체를 타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민간 임대 사업자에 대한 활성화다라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20명에게만 드리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지주택연구원이라는 곳은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산하의 연구기관이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한번 이 토지주택연구원을 들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구 보고서가 무려 1960년대 거부터 지금 2024년도까지의 연구 보고서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고요.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하시던 아니면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주택토지연구원의 연구 보고서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고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올라온 영상을 보니까 공동주택 바닥 충격 저감 방안에 따른 비용 분석이라든가 이런 건 우리가 관심 없을 테고, 행정 중심 복합도시 도시 활력 향상 방안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어쨌거나 1960년대부터 2024년도까지의 여러 가지 연구에 대한 각종 보고서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 번쯤 들어가 보셔서 가끔 내가 필요한 자료들을 다운받아서 공부를 해보시면 부동산 투자에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토지주택공사 산하의 토지주택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나온 보고서고요. 자, 토지주택연구원은요, 토지와 주택 분야에 있어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고의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사이트에 누구나 들어가실 수가 있고, 특별한 회원가입이 없어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연구 보고서 내용들을 다 출력해서 받아보실 수 다운해서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들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연구소에서요, 부동산 시장 침체기 주택정책의 방향과 공공의 역할 연구라는 보고서를 최근에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이게 무려 120페이지짜리 보고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내용이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고, 이 내용을 보니까 IMF 때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거든요. 부동산 시장의 히스토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참 재밌고 좋은 내용들이 많거든요. 이 연구 보고서 하나만 갖고도 이게 120페이지짜리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다운받으셔 보셨으면 좋겠고,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2024년 말 1월 기준 현재 미분양 주택 수는요 63,755가구로 상당히 우려할 만한 수준의 미분양 물량을 우리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고,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걸 해결해야 되는 방향으로서 그러니까 부동산 침체기에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한 4가지 정도를 이 연구소에서 리포트를 내놨는데, 첫 번째가 이겁니다. 민간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활성화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민간주택 임대가 사실상 뜨거운 감자고, 민간 임대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사실상 주임사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줬다가 뺏었다가 다시 주겠다 이야기만 하고,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겠다라고 계속 이야기만 하고 아직 실현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침체기에 가장 필요한 정책 1순위로 뽑았고요. 두 번째는 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양도세에 대한 혜택이다.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한번 진행했던 건데, 저도 이제 이 연구소와 같은 생각입니다. 미분양 주택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네, 역대 최고네, 여러 가지
말들도 많지만 제 생각에는 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을 통해서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지 부실 PF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선제적으로 좀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국민의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걸 풀어주자니 또 이제 뭐 투기꾼들의 판으로 바뀔 것이다, 변질될 것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보니까 이도저도 못하는 것 같은데 정치라고 하면 어쨌거나 국민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큰 방향성을 국민들한테 제시를 해줘서 이건 이렇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그렇게 되면 이런 단점도 있지만 당장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장점도 있다라는 걸 좀 분명히 밝혀서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두 번째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양도세에 대한 혜택을 줘야지 된다는 내용이 있고 세 번째는 도시개발 사업을 통합 심의를 적용시켜야 된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영상이 있잖아요. 근데 2년 만에 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끝내버리는 재개발 사업장들이 있다. 이 얘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이 모아타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아타운과 모아주택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모아타운과 모아주택이요. 2022년에 구역 지정이 되는데 벌써 이주를 하고 있는 구역이 18곳입니다. 그러니까 2년 만에 구역 지정 이후에 이주가 됐다는 건 엄청나게 센세이션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2026년부터 입주하는 이제 단지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2022년에 구역 지정이 돼서 2026년에 입주를 한다면 2023, 4, 5, 6, 물론 무려 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4년, 5년 만에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모아타운이라든가 모아주택, 신속통합 같은 경우는 이 통합심의라는 거를 적용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재개발, 재건축에 비해서 짧게는 3, 4년, 길게는 5, 6년 이상씩 단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개발 사업들도 통합심의를 적용시켜서 좀 기간을 빨리 스피드하게 진행을 하자. 그래야지 주택 물량을 좀 많이 늘릴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하죠. 한 곳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미분양이 지금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보고서에서 또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또 주택을 또 많이 지어야 된다. 공급을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우리는 엄청난 차별화와 양극화 시장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쉽게 해결하지 못할 만한 이런 이유를 품고 있는 부동산 시장인 것 같고요. 이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좀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 지역에는 주택 공급을 좀 스피드하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 네 번째는 아파트 매입 임대 등록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주임사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요. 아파트는 또 허용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보고서에는 아파트에 대한 매입 임대 등록도 허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가지의 필요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보고서 중에 일부를 한번 우리가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고서 지금 몇 페이지죠? 68페이지입니다. 68페이지 부동산 시장 침체기 주택정책의 방향과 공공의 역할 연구 68페이지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임대료 상승이 제한된 주택의 주택임대사업을 수행하되 적극적인 조세 감면을 통해서 주택임대사업을 다시 활성화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적극적인 감면과 함께 본인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극복하는 데는 일단 우선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을 활성화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적극적인 조세 감면 정책을 취해야지 되고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해야지 된다는 내용인데 일단은 적극적인 조세 감면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축소가 된 편이고요. 이 지금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1회에 대해서 거주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가 지금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리포터에서 이 보고서에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입니다. 자, 수도권 6억 이하, 지방 3억 이하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미만의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최초로 분양받은 아파트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주택가격 상승 및 공사비 인상 등을 고려한 가액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가 이제 이번에 110 부동산 대책에서도 나왔듯이 주택수 산정 제외 조건이요. 6억 이하 6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방은 3억 이하 60제곱미터 미만이고 자, 110 대책에서
주택수 산정을 제외시켜 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선착순 20명에게만 드리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자, 110 대책에서 주택수 산정을 제외시켜 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지금 공급을 확대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공급을 확대시키려고 하니 문제가 뭐예요? 시장이 침체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공급자한테 그러니까 정부가 공급을 하시는 분들한테 아무리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한들 살려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도 공급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까지는 주택을 공급하는 쪽에 혜택을 많이 좀 주려고 노력을 했다면 올해부터는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투자자든 실수요자든 어쨌거나 수요층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수 산정 제외죠. 그게 이제 6억 이하 60제곱미터 미만인데 저도 지금 이 연구원이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주택가격 상승 및 공사비 인상 등으로 인한 여기 보면 가액 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뭐 국토부나 관계부처 합동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만 1월 1일 날 발표한 내용이 서울에서 6억 이하 6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왜냐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원하는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강남이라든가 마용성 이런 지역.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수요층도 많고 임대차 수요도 많고 또 업무타운과의 접근성들이 좋다 보니까 1, 2인 가구의 수요들도 많은 지역들이 이런 지역들인데 특히 신혼부부의 뭐 이 선호도는 상당히 높은 지역들이죠. 그런데 이런 지역에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의 지금 토지 가격이 얼마고 공사비가 얼마인데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6억 이하로 공급이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런 종류의 주택은 가능하겠죠. 6억 이하 60제곱미터 미만은 정말 1인 가구를 위한 원룸이라든가 아주 작은 분리형 원룸, 뭐 방 하나 거실 하나 딸려 있는 이런 주택 정도가 6억 이하 60제곱미터 미만으로 공급이 가능할 겁니다. 왜? 토지 가격이 너무 비싸요. 비싸도. 그러다 보니까 원가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6억 이하의 주택은 현실적으로 공급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정부가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히 괴리가 멀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탁상 행정에서 나온 6억 이하 60제곱미터 미만이 언제적 6억 이하고 60제곱미터 미만인데 아직까지 이 내용을 갖고 이걸 통해서 세금 혜택을 주겠다. 이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액 범위 확대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이 보고서를 보면 재산세 감면을 위한 주택가의 기준인 6억 이하 지방은 3억 이하, 오피스텔은 시가 표준액이 수도권 4억, 지방 2억 이하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어 가액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이 내용도 눈에 좀 띕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의 경우는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특히 임대사업자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2018년 3월 30일 이전 취득과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만 적용해주고 있어서 전면적인 합산 배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주임사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을 줄 거면 전체적으로 다 좀 조정을 해서 과거에 있었던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2018년 3월 30일 이전에 취득과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만 적용을 해주고 있는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는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하는 모든 분들한테도 해줘야지. 사실 뭐 취득세, 뭐 취득세에 대한 감면, 양도세에 대한 일부 감면만 가지고 종부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누구 좋다고 사실상 내가 이걸 구입하면서 물론 투자자들도 이득이 있긴 합니다만 가장 좋은 것은 이 주택에 임대를 살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왜? 연 5% 이상 못 올리기 때문에 이번에 역전세난이 터졌을 때도 사실 주택임대사업자를 과거부터 해오신 분들은 역전세가 안 터졌어요. 주택 임대차 가격이 원체 저렴하기 때문에 뭐 역전세 터질 일들이 없으셨겠죠. 그만큼 저렴한 주택을 다른 분들한테 공급을 하는 입장에서 종합부동산세까지 많이 물면서 내가 이걸 하겠다? 이런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도 반드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또 주택임대사업자 본인 거주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충족 시 비과세가 되었으나 1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주주택 비과세는 단 1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바꿔야 된다. 가능하도록 계속해서 거주주택 비과세는 주택을 구입할 때마다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지 된다? 비아파트뿐만 아니라 이 아파트에서도 임대 아파트도 주택이 아닌 아파트도 다시
허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이제 비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만 허용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도 다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등록을 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보고 참 놀란 게 이 보고서를 만든 모든 연구원들은 다주택자인가 아니면 주택임대사업자인가 어쩌면 이거 주택임대사업자한테 너무 과한 혜택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의 많은 혜택들이 지금 이 보고서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이 침체된 경기가 활성화된다라고 지금 이분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보고서에 나와 있었던 원래 이런 혜택들은 없었던 걸 새로 주는 게 아니고요. 뺏었던 걸 다시 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 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라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허용이라든가, 그리고 거주주택에 대한 지속적인 비과세라든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에 대한 감면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권 때 원래 다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다시 문재인 정권에서 이런 제도를 뺏어간 거죠. 그게 이제 여지까지 온 건데, 저는 이 뺏었던 원래 기존에 있었던 이런 제도라든가 이런 혜택들을 다시 줘야지만,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시장이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대한 잠깐 이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저의 이야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 나온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내용이 비단 보고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2024년 올해죠. 1월 10일 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에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개인 같은 경우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 차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주택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6억, 지방 3억 이하, 특히 아파트는 안 된다. 아파트는 안 되고 이런 주택은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시키겠다. 라는 내용이 이번 110 대책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글쎄 이런 주택이 이런 혜택을 주면 수요자들 이제 이걸 분양받거나 매입하시는 분들 수요자들한테 이런 혜택을 준다고 한들 과연 서울 안에서 뭐 경기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정말 주택이 소형주택 그리고 저렴한 주택이 필요한 이 서울 안에서는 6억 이하의 주택을 과연 공급해낼 수 있을까라는 게 첫 번째 의문이고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가 어느 정도 정말 지금 정부에서 생각한 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이 보고서에서 나온 것 정도의 혜택이 준다면 충분히 좀 승산 있는 게임이지 않나. 다만 6억 이라는 숫자는 7, 8억 정도로 올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110 대책에 나와 있다. 개인뿐만 아니라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소형 기축주택, 기존주택이죠. 이런 주택은 향후 2년간 구입했을 경우 매입 등록이나 임대 등록을 할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라는 내용이 이 110 대책에도 물론 나와 있습니다. 선착순 20명에게만 드리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처음 나온 내용이고 이 보고서에서 처음 발표한 거냐 그런 건 아니죠. 작년에도 2023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의 2023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 보면 여기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 이 민간임대 등록은 정말 뜨거운 감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1월 달에도 발표했고 올 1월 달에도 발표했고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1월 3일 날 발표한 내용 보면 민간 등록 임대에 대해서 서민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민간 임대 확대를 통한 임대 등록 정상화를 제도화시키겠다. 그래서 민간 임대에 관한 특별법을 이런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하겠다라고 작년에도 발표를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이때는 이제 원희룡 장관이죠. 2023년 1월 3일 날. 그런데 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요. 국회에 상정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됩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시행조차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빛 좋은 개살구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좀 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안 하고 희망 고문 주지 말고 해줄 거면 확실하게 좀 해주고요.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좀 딱 잘라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면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양치기 소년이 되는 겁니다. 아무도 안 믿죠, 이제. 그죠? 아무리 달콤한 사탕과 꿀을 발라놓은 이야기들을 풀어내도요. 글쎄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가 계속해서 생길까라는 게 의문입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빨리 얘기하고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작년 1월 달에도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하고 올해도 발표하고 뭐 이런 보고서에서는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다 치면 저는 많은 전문가와 국책 연구기관 등에서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 이거는 정말 어쩌면 국민들한테 진정으로 필요한 내용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야가 빨리 합의를 해서 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빨리 개정시켜갖고 좀 임차인이든 뭐 수요자든 간에 뭐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이런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자이든 간에 좀 빨리 혜택을 보게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떠냐, 임대사업자에 대한 시장이 이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년에 5%밖에 못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등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광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 임차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저렴한 금액에 입지가 좋은 곳에 깨끗한 주택을 계속해서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집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손해보는데 남만 좋은 일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등록임대주택 수가 빠르게 감소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감소한다는 건 결국 누구한테 이 피해가 고스란히 전달되느냐? 임차인들한테 전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8년도에 212만 가구였던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들의 숫자가 3년 만인 2022년에요. 144만 가구로 줄어듭니다. 무려 68%의 감소폭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202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1년 사이에 지금 이거보다 더 많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해지를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감소된다는 것은 임대차 시장에 엄청난 큰 영향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몰고 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그걸 왜 주택임대사업자를 민간한테 맡기고 돈 있는 사람들이 집 사갖고 왜 임차인들한테 세를 주게 하냐. 나라에서 하면 되지.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상 이런 그 저렴한 임대사업용 주택 공급은요. 민간보다는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수도권이나 경기도는 가능해요. 그런데 인서울이라는 지역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쓸만한 땅 혹은 괜찮은 땅이 없습니다. 혹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서울 안에 있는 땅들이요. 우리 지금 현재 시장 가격으로 따지면 평당 3억, 4억, 5억씩 하는 아무리 저렴해도 평당 1억이 넘는 알짜 중요 상업지에 위치하고 있는 땅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토지 가격이 비싸다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토지의 활용도가 어마어마하게 높고 그 중요성이 상당히 큰 지역에 있는 토지라는 거거든요. 입지가 정말 끝내주기 좋다. 이런 지역의 토지들을 정부가 일부, 그것도 100이라고 치면 1, 2%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서울 안에 없다 보니까 아니면 있다면 아주 사실상 사업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큰 토지들만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곳에 임대료 5만 원, 10만 원, 20만 원짜리를 과연 짓는 게 맞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사실 지방이나 수도권은요, 마음만 먹으면 저는 한 10,000세대 정도 대단지에 임대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10,000세대짜리 임대 아파트가 공급되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은 10,000세대짜리 임대 아파트 보증금 뭐 1,000만 원에 월 20만 원짜리만 10,000세대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를 여러분들은 선택하실 겁니까? 아마 안 하실걸요? 수요자들도 외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과 현실은 상당히 많이 틀리다는 얘기 하잖아요. 살면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등록임대주택을 하고 계시는 분 중에 7, 80%가 서울에 보유하는 물건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좀 뜨거운 감자 같은 내용인데요. 뭐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일단은 미분양 주택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과 세금적인 혜택을 주면서 미분양을 해소할 수 있는 뭐 이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고 또 지금 서민 임대주택 공급 그러니까 이번에 임대차 사기 문제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역전세나 임대차 사기.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물건은
역전세나 임대차 사기 사건이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만큼 사실상 서민 입장에서는 안정적이고 저렴한 주택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은 이런 서민한테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갖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현금 부자들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다. 야, 주택을 뭐 100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종부세도 안 걷고 재산세도 안 걷어. 그리고 취득세도 저렴하게 해주고, 자, 양도소득세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때려보니까 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한 30-40%밖에 안 나와. 자, 그러면 이걸 나도 그런 걸 하고 싶은 난 돈이 없어. 근데 부자들은 이런 걸 뭐 10개, 20개씩 갖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현금 부자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 아니면 전국토를 또 투기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좀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같은 이 침체 시장 그리고 부동산 하락장에는 일시적이라도 이런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좀 파격적으로 줘서 일시적이라도 좀 시장에 어느 정도 시장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좀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계속 침체되면 뭐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공인중개사들 폐업률이 어마어마하다잖아요. 그렇죠? 다 실직자 되는 겁니다. 그 실직자 누가 먹여 살립니까? 다 복지로 채워야지 되는 거고, PF 사태 결국에는 우리 세금으로 막아야지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결국 또 우리 세금으로 막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나빠서도 안 되는 게 시장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의 한 대목을 가지고요, 임대사업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번에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임대사업자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을 과연 줘야지 되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상 마치고,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희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날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나가시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미리 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항상 예약이 풀로 차기 때문에 좀 빠르게 선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인생에서 최고의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위 1%만 듣던 세미나, 이제 당신도 들을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명에게만 드리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